안녕하세요. 저 알토팀 발표를 맡은 이광준입니다. 저희가 고른 기업은 오리온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 선정 이유는 그냥 저희가 기업을 정할 때 그냥 무슨 이유로 골랐는지 그냥 그거에 대해서 내용 넣었습니다. 네, 선정 이유입니다. 사실 별이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긴 한데 그냥 그걸 역주행하는 거 보다가 꼬북치 뭐 광고해라 뭐 이런 댓글 있길래 진짜 광고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골랐습니다. 끝이고요. 기업 개요입니다. 그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시가총액 부분인데, 이게 얘네가 지금 최대 주주가 오리온 홀딩스인데 이게 모회사입니다. 이게 2017년에 그 분할을 했는데, 분할하기 전에 시가총액이 7조 정도 됐는데, 분할하고 나서 지금 현재 오리온 홀딩스와 오리온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6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약 1조 정도가 좀 그 저평가 받고 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지분 구조인데, 여기 보시면 중국, 그리고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순으로 이렇게 법인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펜오리온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법인이 많죠. 이 그림을 좀 기억해 주시고, 이 펜오리온은 그냥 단순하게 얘네를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 소개입니다. 그 솔직히 여기 부분은 좀 빨리 지나갈 수 있어요. 왜냐면 오리온 뭐 하는 회사인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보시는 것처럼 진짜 과자만 팔거든요. 비스킷, 파이, 스낵, 기타 이렇게 있는데 이 기타도 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는 거 만드는 회사다. 이 정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가별 매출 비중 및 주요 제품입니다. 이게 보시면 중국이 제일 많죠. 중국이 제일 많고 그리고 그 다음 한국, 베트남, 러시아 순인데 이 러시아가 5%밖에 안 되지만 이 내에서 초코파이만 한 85% 정도 돼요. 그만큼 러시아에서 초코파이 인기가 어마어마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조금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은 이제 개요 그 국내에서 이제 제품들인데 사실 오리온 과자 다 알잖아요. 그쵸? 좀 그냥 좀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리고 좀 짚고 넘어갈 거는 닥터유하고 마케도 이 두 개인데 이게 나오게 된 게 좀 그 뭐랄까 재미있거든요. 이게 담철곤 회장님의 주치의가 유태우 박사였는데 이 의사가 건강한 과자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오리온 측에서 그래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건강을 중점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맛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사서 먹어보니까 어? 맛있네? 근데 건강까지 챙겼네? 하면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게 마케도 이것도 좀 프리미엄인데 이거 제품 이름들이 마케도 브라우니, 마케도 초콜릿, 리얼 치즈칩 이름부터 비싸요. 예, 진짜 비싼 과자입니다. 이렇게 좀 프리미엄 제품들도 내고 있다. 그리고 해외 쪽도 뭔가 현지화 전략을 굉장히 잘했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초코파이가 정으로 표시되지만 중국은 인으로 표시가 되고 베트남도 이제 띵이라고 이제 이게 정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베트남도 그런 마크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게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없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없는데 러시아에서 이제 왜 초코파이가 인기가 많냐? 러시아가 아무래도 많이 춥다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차를 많이 마셔요. 따뜻한 차를 많이 마시는데 그거 차를 계속 우리다 보면은 좀 씁쓸해지잖아요. 그렇게 좀 씁쓸해질 때 달달한 초코파이 한 입 먹으면은 아 이게 천국인가?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인도 공장을 올해 새로 세웠어요. 근데 이 인도에서도 이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뭐 고기나 이런 거를 안 먹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베지테리언 초코파이라고 해서 그 마시멜로우 들어가는 부분을 뭐 해조류에서 추출한 식물성 젤라틴을 원료로 사용을 한다고 해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해외의 문화나 맛이나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신규 사업으로 이제 초코파이 하우스 그리고 오 그래놀라, 용암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초코파이 하우스의 경우 초코파이의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하나에 2,000원에서 2,500원 정도예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1월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그래 기존 거랑 뭐가 다른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편의점 5군데를 다 돌았거든요. 근데 없더라고요. 그 이제 사람도 없어가지고 편의점 들어가면 저랑 점장님 이제 두 분만 있는데 점장님의 그 눈빛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쓸데없는 것만 막 샀습니다. 결국 얻고 싶은 거 못 얻고 이상한 것만 샀는데 다 어려운 거거든요. 단백질이건 맛있더라고요.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초코바이 하우스 같은 경우는 부산역 쪽에 매장이 하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은 해외 인프라입니다. 이제 지배 구조에서 중국 법인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리고 이거 밑에 여러분들 처음 보셨을 때, 이거 왜 잘릴지라고 했는데, 왜 잘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얘네가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밑에 이제 베트남하고 러시아 있거든요. 그 보기 앞서서 일단 이게 새로 지은 인도 공장이고, 이 펜 오리온, 그 지배를 목적으로 만든 회사 밑에 이렇게 4개의 회사가 있는데 이 중에 OFC라고 얘네가 이 밑에 있는 상하이, 광저우, 선양 여기에서 제품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예요. 나머지 이 밑에 3개는 생산을 하는 법인이고 그리고 인도랑 인도네시아 관련해서 설명은 안 드렸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제과업체 델피와 합작 법인 그 이제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은 이 친구만 50% 지분율을 갖고 있다라는 거 보셨을 건데 합작 법인이 있고 그리고 인도에도 이제 제조업체인 만벤처스와 손잡고 인도 시장에 진출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오리온이 자기들이 직접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러시아랑 베트남도 뭐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이 중국도 OFC 여기가 2020년에 한 것들이에요. 나머지는 안 적었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만큼 중국에서 활동이 정말 활발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외 쪽 인프라도 보시면은 수출도 거의 전 세계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재무 지표들인데 네, 다 그림이 좀 이뻐요. 다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좀 삐끗하는 중국은 거의 반토막이 났죠. 이거는 이때 사드가 있어서 좀 네, 많이 안 좋았죠. 이때는 많이 안 좋았고 러시아는 이게 영업망을 좀 재구축하면서 18년에 살짝 좀 떨어졌다가 지금 엄청난 인기로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뭐 한알령 관련해서는 리스크에도 나올 거니까 그때 한 번 더 말씀해 드릴게요. 그 성장성 이제 18년 보면은 수치가 좀 굉장히 크죠. 근데 이거는 오리온이 막 사업을 잘했다라기보다 중국이 너무 안 사줬다. 그래서 그거를 18년에 좀 만회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아니더라도 그냥 증가율만 보면은 수치들이 좀 작은 편은 아니에요. 좀 사업을 좀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안정성 비율은 사실 볼 필요 없습니다. 파산 될 거고요. 그리고 자산현황 보시면 유동자산이 이렇게 지금 19년에서 20년 2천억 정도 늘었죠. 이거 다 현금이거든요. 현금이 좀 많이 늘었다 보시면 되고 ROE와 영업이익률 그냥 뭐 확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 분석입니다. 국내 시장은 아무래도 점점 나빠진다가 시장의 전반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저성장, 뭐 출산율도 낮고 그러다 그 와중에 좀 주목해 봐야 하는 건 온라인 쪽 판매가 좀 많이 늘었다.
이게 코로나 때문일 수도, 코로나 때문이겠죠? 코로나 때문일 텐데, 앞으로도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땐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게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온라인 구매가 많아지면은 자연스럽게 SNS의 언급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제가 산업 특성상 좀 중독성이라고 해야 되나? 한번 먹어본 거 그게 맛들리면은 뭐 계속 사 먹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기존 제품을 뛰어넘는 거는 솔직히 좀 힘들어요. 제한적인데 그거를 좀 다르게 보면 자리만 한번 제대로 잡으면은 그냥 안정적인 수입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언급량 추이 부분에 빼빼로데이 지금 장난 아니죠? 그리고 이 언급량만큼 매출도 나오고 있고 오리온의 그런 언급량이 많았던 때를 보면은 뭐 그 베베랑 선 이게 재출시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언급량이 많았고 뭐 새로운 뭐 신제품 출시 이때도 뭔가 언급량이 많고 이런 거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은 뭐 별다른 말 필요 없이 그냥 국내 시장보다 좋다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규모도 더 크고 앞으로의 그런 전망도 훨씬 한국 시장보다는 좋을 것 같다. 따라서 제가 산업에 있는 그런 기업들은 해외 쪽 진출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하고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꼬북칩이 워낙 그냥 인기가 원래 엄청 많았던 그런 제품이긴데 이제 그 팬분들이 꼬북자 광고 시켜달라 해가지고 실제로 시켜줬죠. 그리고 오리온이 뭐 이런 광고 이런 걸 안 해도 그 뭐 알아서들 좀 많이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예. 그 신세계 정용진 부회자 최애가자는 꼬북칩이다 하면서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브레이브걸스 역주행 이거에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작년에 저희 1일 1강 그걸로 이제 새우깡이 대박이 났죠. 그게 그 농심의 그 깡 관련 제품들이 연매출이 1000억을 넘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SNS 파급력 그거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어 뭐라고 해야지 그런 계기가 됐다 뭐 그런 거고 그리고 이런 미츠볼 이런 것 미츠도 원래 품종됐는데 이제 뭐 새로 나온 제품 그 재출시하고 신제품도 나오고 그러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오는 거예요 카사칩이라고 이 생긴 것만 봐도 굉장히 바삭바삭해 보이는데 이것도 출시가 되면은 좀 그 인기나 이런 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고객과의 소통을 국내에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초코칩 추러스 그 초코 추러스 맛 그 꼬북칩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미국에서도 우리도 좀 팔아달라 뭐 이런 요청이 많아서 실제로 3월 달부터 이제 팔기 시작했고 제가 그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해보니까 또 안 나와요. 그래서 진짜로 팔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판다고 그 뉴스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팔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오리온이 초코파이 가격 인상을 11년 이후에 한 번도 안 했대요. 근데 다른 경쟁사들은 판가 인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금융투자에서 리서치를 낸 거를 살펴보면 중국의 초코파이 판가를 10%만 인상을 해도 오리온 영업이익의 추정치 대비 6.5%가 아니, 그 6.5%가 개선이 된다라고 적을 만큼 굉장히 좀 효과가 클 것 같다고 보이고 이 말인즉슨 뭐 원재료 인상이나 이런 리스크에 있어서 중국 시장 내에서는 오리온이 굉장히 좀 괜찮다 그렇게 보입니다. 신제품도 계속 출시하고 있고요. 이제 러시아가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막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실제로 가동률을 보시면은 작년에 100%를 넘겼어요. 이게 공장을 굉장히 막 죽어나가게
돌리고 있다는 건데, 이 이유 때문에 이제 22년에 러시아 공장 하나 더 짓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인도 공장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러시아 공장을 세워요. 이런 공장을 짓는데 드는 비용이 굉장히 큰데,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공장을 짓고 있다라는 거는 오리온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금이 많은 기업이다 보니까 인도에서도 공장 뭐 한 개 더 짓는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제품들에 대한 내용인데, 마케도 네이처 오 그래놀라 이 제품군의 경우 이제 20년도 16.1% 성장으로 시리얼 점유율 3위를 차지를 했고, 그리고 그 닥터유 에너지바가 나올 때 결국은 과자였어요. 이거 먹는다고 뭐 이게 뭐 웰빙 과자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과자였기 때문에 뭔가 결국 뭐 건강 이런 면에 있어서의 설득력은 좀 부족했다라고 보이는데, 이번에는 진짜 단백질 볼 내고 좀 덤벨 경제라고 해서 건강이나 체력 관리를 위한 지출과 관련된 제품들을 막 선보이고 있어서, 이게 이제는 진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오리온의 제품을 먹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과자도 그냥 애들 간식이 아니라 어른들의 식품을 만들어 가고 있구나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매출이 좋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건 좀 확실하진 않지만, 단백질 관련된 이런 제품들이나 비타민 관련된 이런 제품들은 충분히 높게 나올 것 같다라고 봅니다. 리스크입니다. 예, 말했다시피 중국이 제일 문제입니다. 얘네에서 매출이 조금만 삐끗나도 보시는 것처럼 얘네 매출은 허리가 꺾여요. 그냥 반토막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최근도 동북 공정이나 뭐 강원도에 차이나타운 짓는 거, 예, 그런 거 보면은 좀 많이 불안불안하죠.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오리온이 해외 쪽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기업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보잖아요. 근데 해외 쪽에 사업이 많은 그런 기업들은 저희가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뭐 해외 쪽으로 나가는 건 좋은 일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보의 그런 한계 때문에 투자하기가 좀 꺼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거는, 저희가 뭐 주식 투자할 때도 분산 투자하듯이 얘네도 해외 분산해서 진출을 하고 있다. 이거는 좀 괜찮게 볼만한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입니다. 제가 앞서 이제 저평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시가총액이 1조 정도 지금 작다고 했잖아요. 분할하기 전보다. 그래서 얼마나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좀 보기 위해서 현재 시장에서 판단하는 PER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가정한 상태에서 21년에 예상 EPS를 곱해서 적정 주가가 얼마 정도냐, 그거를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국내 매출의 경우는 제가 산업이 아무래도 좀 저성장이다 보니까 1%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서 2.9%, 그 작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크지도 않은 그런 수치로 이제 해줬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춘절 물량도 증가했고 신제품도 막 출시하고 있고 원재료의 가격 상승 부담도 적어서 5% 정도 더 프리미엄을 줬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 막 공장 가동률도 100% 넘어가는 거 확인했죠. 21년도 이거 그대로 유지될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22년에 공장을 지어서 매출이 더 나올 것 같지만 18년에서 20년의 성장률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좀 유지하는 것으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고요.
인도의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 매출이 어디에서 잡혔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이제 베트남에서 원래 이제 유통받아서 판매했던 그런 것도 있어서 베트남에다가 5% 정도 프리미엄을 더 얹어주는 걸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2조 4,730억 계산을 해줬고요. 밑에 이제 전년 대비 YOY 그 평균 낸 거랑 이제 프리미엄, 디스카운트 요소들 적어줬습니다. 비용 추정입니다. 매출 원가는 3년 계속 꾸준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56% 써줬고, 판관비의 경우는 아무래도 공장을 많이 짓다 보니까 외형 성장과 더불어서 비용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가중평균에다가 10% 프리미엄을 줬습니다. 기타 이제 영업외 손익 같은 경우는 예측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좀 미미해가지고 산술평균을 적용을 했고, 법인세가 좀 많이 어렵잖아요. 저희가 비용 추정을 할 때 그거랑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연 중국 법인의 18년도 이연 법인세 급증으로 법인세율이 48%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연 법인세 같은 경우는 현금이 빠지는 그런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계상 비용인데, 이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법인세는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세금이면 이제 세무 쪽에서 조사를 하는데, 이 세무 쪽에서 이제 작성하는 거랑 회계에서 작성하는 게 달라요. 이게 뭐냐면, 세무 쪽에서는 이제 현금주의라고 해가지고, 진짜 돈 거래가 됐을 때 작성을 하는데, 회계주의는 이 뭔가 이익이 났다, 비용이 났다, 이전 관련된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 그때 이제 작성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자 같은 경우도 시간에 걸쳐서 회계는 인식을 하지만 세무 같은 경우는 이자를 받을 때나 뭐 이자를 낼 때 그때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이제 회계에서는 이연 법인세 부채 이 항목이 이제 집어 넣어가지고 이게 실제 발생된 비용은 아니지만 추후에 이제 법인세를 더 많이 낼 수 있다, 부담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라서 크게 뭔가 뭐 걱정할 만한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보시면은 이연 법인세 부채 이 변한 거 보이시죠? 지금 전기에 대비해서 기말 이연 법인세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이게 현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서 법인세 비용은 높게 나왔지만 크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이연 법인세 부채가 높게 나왔는가를 보시면 종속기업 투자 여기에서 좀 많이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보니까 종속기업 투자에서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이 종속기업 투자가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 처음에 그 지배구조에서 중국의 이제 펜 오리온이라고 지배를 위한 목적으로 세운 게 있었죠. 어이구. 네, 그리고 이 밑에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뭐 있었는데 이게 지분율이 얘네가 100%인 상태에서 얘네가 펜오리온한테 이제 배당을 줍니다. 이 배당을 주게 되면 지금 뭐 얘 입장에서는 이제 이익이 난 거고 그리고 배당을 줄 때 또 이제 배당세도 내야 되고 이제 이런 관련해서 지금 세금이 오고 얘 이익이 잡혔으니까 이것도 세금을 내고 그리고 얘한테 또 종속 그 지배회사로 오리온이 있죠. 지금 이 세금이 지금 중첩해서 지금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그런 배당을 지급을 결정을 했으니 이거에 대해서 이연 법인세 부채를 인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말로만 막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실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 이연 법인세 부채를 이거 배당 이거를 인식을 안 해주려면 가정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이 지배회사가 얘네 주식을 처분을 안 하겠다. 이게 가정이 1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종속회사가 배당을 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이연 법인세 부채가 이제 안 적히는데, 근데 배당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규모도 중국이 굉장히 매출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인식을 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적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현금이 빠져나가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우려할 거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용 추정을 끝냈고, 이 법인세율 19년도, 20년도의 평균치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퍼센트가 높게 나온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렇게 해서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해봤더니 14만 6,800원으로 이제 업사이드 포텐셜 15.14% 이제 바이가 나왔고, 그럼 이 시가총액을 다시 또 보시면 이렇게 적정 주가를 구하고 그때 시가총액이 5조 8천억 정도 되는데 오리온 홀딩스 시가총액이 한 뭐 9천억 이 정도 되니까 합하면은 이전 수준 7조 원 수준으로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 분할 전에 그때 그 시장에서 평가하는 그 수준이 이 정도 주가가 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